제59편 유란시아의 해양 생명 시대. 우리는 유란시아의 역사를 10억 년 전부터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5단계의 시대로 구분한다. 1. 전 생명체기는 지구가 현재의 크기에 도달한 때로부터 생명이 태동되기 직전까지 약 4억 5천만 년에 해당되는 첫 번째 기간이다. 지구에 있는 연구자들은 이 기간을 시생대라고 부르고 있다. 2. 생명태동기는 그 다음부터 1억 5천만 년의 기간이다. 이 신시대는 앞에 있는 전 생명체기 혹은 격변기와 뒤에 있는 고도로 발달된 해양 생명기간 사이에 들어있다. 이 시대는 연구자들에게 원생대라고 알려져 있다. 3. 해양 생명체기는 그 다음에 2억 5천만 년에 해당되며 너희들은 이 기간을 고생대라고 알고 있다. 4. 초기 육지 생명체기는 그 다음 1억 년의 기간이며 중생대로 알려져 있다. 5. 포유류기는 마지막 5천만 년에 해당된다. 최근에 이 기간은 신생대라고 알려져 있다. 위에서 보듯이 해양 생명 시대는 지구 역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은 6개의 긴 기간들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그 기간들은 지질학적 분야와 생물학적 권역 모두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정한 발전 단계를 이루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 기간이 시작될 때 바다 밑바닥과 광대한 대륙붕들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분지들은 풍부한 식물들로 뒤덮여 있었다. 보다 단순하고 원시 형태의 동물 생명들이 선행된 식물성 유기체들로부터 이미 발전되어 나타났으며 초기 동물 유기체들은 많은 내륙 바다들이 원시 해양 생명으로 가득 찰 때까지 여러 땅덩어리들의 광대한 해안선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러한 초기의 유기체들은 껍질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이어지는 시대들 동안 매우 질서정연하게 조성된 생명 기록을 담고 있는 그 엄청난 암석 역사책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해양 생명체기 전체의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된 퇴적층들이 있다. 바로 그러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오래된 지층들은 지구 성장의 이러한 두 단계를 분명하게 구분시켜주는 침식작용으로 인한 광대한 퇴적층들에 의해서 앞에 있는 기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기간과 구별되고 있다. 1. 얕은 바다 속의 초기 해양 생명. 삼엽중 시대. 비교적 고요한 이 기간이 지구 표면에 시작될 무렵에 생명은 해양의 해안선과 여러 내륙 바다들에만 한정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육상유기체의 형태는 아직 진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원시 해양 동물들이 성공적으로 태동되었고 다음 단계의 진화가 일어날 준비가 갖추어졌다. 아메바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동물 생명이 살아남아 있는 대표적인 예이며 앞에 있는 변환기가 끝날 무렵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4억 년 전에 식물성과 동물성의 해양 생명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었다. 지구의 기후는 약간씩 더워졌고 더욱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여러 대륙들 특히 남북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 전역이 침수되었다. 새로운 해양들이 나타났고 전에 있던 침수 지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때 식물류가 처음으로 땅 위로 상륙하였으며 해양이 아닌 다른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곧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갑자기 그리고 단계적인 종자 변환 없이 최초의 다세포 동물들이 출현하였다. 삼엽중이 진화되어 나타났고 오랫동안 바다를 뒤덮고 있었다. 해양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간은 삼엽중 시대였다. 이 기간 후반기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부분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지구의 지각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여러 산들 혹은 비교적 고지대의 땅들이 서부 인도 지역과 남부 유럽에서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융기하였다. 카리브 지역 전체가 매우 높이 솟아올랐다. 3억 9천만 년 전에도 땅은 여전히 융기되었다.
동부와 서부 아메리카, 그리고 서부 유럽 지역들에서는 이 기간 동안 퇴적된 암석층들이 발견될 수 있으며 삼엽중 화석이 들어있는 고대의 암석들도 들어있다. 그곳에는 이렇게 화석이 들어있는 퇴적암들로 구성된 땅덩어리들 안쪽으로 손가락 모양의 긴 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태평양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그 지역의 침강은 후기에 일어난 대륙의 분리 혹은 대륙의 유동 현상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지표면 조절 현상으로 기인된 것이었다. 3억 8천만 년 전에 아시아 대륙이 가라앉았으며 다른 대륙들은 일시적으로 융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신시대가 지나면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대서양이 인접한 해안선을 광범위하게 침식시켰다. 그때 북부 대서양 혹은 북극해는 남부의 걸프 바닷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부에 있는 이 바다가 아펠라치아 해구로 유입되었을 때 그 물결이 산들의 동쪽 편으로 갑자기 밀어닥쳐서 알프스 산과 거의 같은 높이에 이르렀지만 대륙들은 대개 완만한 낮은 지대, 거의 보잘것없는 광경을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에 침전된 퇴적층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여감. 해변가에 퇴적된 물질. 2. 모래. 얕은 물이기는 하지만 파도에 의해서 진흙 침전물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진 퇴적층들. 3. 이파남. 보다 잔잔한 깊은 물속에 이루어진 퇴적층. 4. 석회암. 깊은 물속에 있는 형성된 삼엽충 껍질이 들어있는 지층. 이 시기에 형성된 삼엽충 화석은 뚜렷이 식별되는 특정한 변이들과 함께 어떤 근본적인 균일성을 보여준다. 세계의 기원적 생명이식으로부터 발전한 초기 동물들은 특징이 있었다. 저들 서반구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유라시아 집단의 것들, 그리고 오스트랄라시아, 즉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대륙 유형과 조금 달랐다. 3억 7천만 년 전에 남북아메리카의 거의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거대한 지역이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곧 이어서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도 물에 잠겼다. 북아메리카의 특정 지역들만이 캄브리아기의 얕은 바다 수면 위에 남아 있었다. 500만 년 후에 땅이 융기되기 전에 바다가 먼저 줄어들었다. 땅이 솟고 꺼지는 이 모든 현상들은 극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다. 삼엽충 화석이 들어있는 이 신시대의 지층은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전체 대륙 여기저기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암석층이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지만 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압력과 겹쳐지는 현상에 의해서 기울어지고 뒤틀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은 많은 지역에서 퇴적층의 본래 성격을 변형시켰다. 사암은 석영으로 바뀌었고 이파남은 전파남으로 변화되었으며 반면에 석회암은 대리석으로 바뀌었다. 3억 6천만 년 전에 땅은 여전히 융기되고 있었다. 남북아메리카는 잘 솟아올라 있었다. 깊이 가라앉았던 웨일즈 지역을 제외한 영국의 섬들과 서부 유럽 지역이 솟아올랐다. 이 시대 동안의 거대한 빙하층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지층에서 이 지층들과 연관되는 것으로 짐작되는 빙하 퇴적층은 독립된 산의 빙하층으로 기인되었거나 아니면 나중에 발생된 빙하 조각들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다. 전 세계의 기후는 대륙성이 아니라 해양성 기후였다. 남부의 바다들은 현재의 온도보다 높았으며 북아메리카 지역을 거쳐 양극 지방으로 퍼져갔다. 걸프 조류가 북아메리카 중심 지역을 지나 동쪽으로 굽어져서 그린란드 해안이 물에 잠기게 하고 온도를 가열시켜서 현재는 얼음으로 덮여있는 그 대륙을 열대성 기후인 정말로 하나의 낙원 천국처럼 만들었다. 그 해양 생명은 온 세계에 동일하게 퍼져 있었고 해초, 단일 세포의 유기체, 단순한 형태의 스펀지, 삼엽충들, 그리고 다른 각각류의 새우와 게, 그리고 가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3,00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완종류들이 출현하였으며 그 중에서 200가지 정도만이 살아남았다. 이 동물들은 실제로 오늘날까지 변형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다양한 초기 생명의 표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삼엽충들이 가장 우세한 생명 창조체이었다. 그것들은 성구본이 있는 동물이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으며 수영은 잘하지 못하였고 물 위에 떠서 느리게 움직이거나 바다 밑바닥에서 기어다녔으며 나중에 나타난 천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는 자아 방어로 동그랗게 말아졌다. 그것들은 2인치 내지 1피트 길이까지 자랐으며 초식성, 육식성, 잡식성, 그리고 진흙을 먹는 4가지의 종류들이 있었다. 주로 무생물체를 먹고 살았던 진흙을 먹는 종류의 능력은 존재 가능했던 최후의 다세포 동물이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크게 번성되고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너희 지질학자들이 캄브리아기로 구분하는 5천만 년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의 긴 기간 끝에 나타난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풍경은 이상과 같았다. 2. 제1차 대륙 홍수 무척추 동물기. 이 시기의 특징인 일시적 대륙 융기와 침강 현상은 모두 점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으며 화산 활동은 거의 동반되지 않았다. 연속적인 대륙 융기와 침강의 전 과정을 통하여 아시아 대륙의 모체가 되는 육지의 역사는 다른 땅덩어리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 대륙은 침수 현상을 여러 번 겪었으며 그때마다 가라앉는 방향이 틀렸고 초기에 더 뚜렷하게 일어났지만 다른 대륙들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퇴적암 형성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아시아 대륙은 다른 모든 땅덩어리들 중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3억 5천만 년 전에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들 위에 대홍수기의 시작됨이 보였다. 땅덩어리들은 반복하여 물로 뒤덮였으며 얕기는 하지만 넓게 분포되어 흔들거리는 내륙 바다 수면 위로 연안에 있는 구릉지들만이 솟아올라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특색은 3번에 걸친 주요 홍수들이었지만 그것이 끝나기 전에 대륙들이 다시 융기되었고 전체 육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15% 정도 더 컸다. 카리브해 지역은 아주 높이 솟아올랐다. 유럽에서는 이 기간이 잘 식별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화산 활동이 계속되는 반면 육지의 유동은 적었기 때문이었다. 3억 4천만 년 전에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광활한 육지가 다시 가라앉게 되었다. 세계 전역의 해양의 물들이 전체적으로 뒤섞였다. 이때 거대한 석회암기가 있었으며 이때 형성된 남석 대부분은 석회 성분을 분비하는 해초들에 의해서 퇴적되었다. 수백만 년이 흐른 뒤에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대부분이 물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서반구에서는 태평양의 한 지류만이 현재의 로키 산맥과 멕시코 지역에 남아있지만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3억 3천만 년 전에 많은 대부분의 대륙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비교적 고요한 시간대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오직 한 지역이 예외였는데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화산이 켄터키 동부 지역에서 폭발하였으며 세상에 알려진 단일 화산 활동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였다. 화산재가 500입방 마일에 이르는 지역에 15 내지 20피트의 두께로 쌓일 정도였다. 3억 2천만 년 전에 이 기간 중에 일어난 3번째의 주요 홍수가 발생하였다. 지난번에 있었던 홍수에 의해서 물속에 잠겼던 땅들 전체를 이번의 홍수에 의한 물로 다시 뒤덮었으며 아메리카와 유럽 전역 사방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북아메리카 동부와 서부 유럽은 물 아래로 만 내지 15,000피트 깊이로 잠겼다. 3억 1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육지들이 다시 잘 올라와 있었다. 멕시코가 창발되었고 그로서 걸프해가 창조되어 그 이후로 계속
그 정체성은 유지되었다. 이 기간의 생명은 계속 진화되었다. 온 세계는 다시 고요해졌고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으며 기후는 온화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육지 식물들은 해안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식물 화석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생명 원형들이 잘 개발되었다. 식물로부터 동물로 변환되는 일이 이미 발생되었던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기는 하였지만 개별적인 동물 유기체가 진화되는 엄청난 시기이기도 하였다. 척추를 가진 종류보다는 열등한 각종 생명들이 이 시기 동안 퇴적된 암석 속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해양동물군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들은 모두 해양 유기체들이었다. 해안선을 따라 땅 속에 숨어있는 약간의 지렁이 종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육상 동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상 식물들도 아직 대륙에 퍼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기 중에는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숨을 쉬는 생물체들이 생겨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보다 원시적인 것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물 생명에 의존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삼엽충들은 여전히 풍부하게 있었다. 이러한 작은 동물들은 수만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오늘날 존재하는 갑각류들의 원조였다. 삼엽충들 중에 일부는 25 내지 4천 개의 작은 구멍을 갖고 있었으며 또 어떤 것들은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들을 갖고 있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다른 몇 가지 형태의 무척추 동물들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음 기간이 시작되면서 철저히 사라지게 되었다. 석회 분비 조류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 산호들의 초기 조상에 해당하는 수천 가지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바다 벌레들이 풍성하였고 멸종되게 되는 수많은 다양한 해파리들이 있었다. 산호들과 후기 유형의 해면들이 진화되었다. 두 종류들이 잘 발달되었고 그것들은 오늘날의 진주색의 앵무조개, 낙지, 뼈오징어, 오징어 등으로 남아있다. 수많은 다양한 외피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의 껍질은 후대의 동물들이 가졌던 것처럼 방어 목적에 충분할 정도는 못 되었다. 고대의 바닷물 속에는 달팽이류가 생겨났으며 그들 중에는 혹겹의 바다 달팽이, 고등, 그리고 다른 달팽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간에 있는 수백만 년의 기간에는 그 당시 모습대로 쌍각 조개류 동물들이 생겨났으며 긴 조개, 대합, 굴, 그리고 가리비 등이 포옹되어 있었다. 탄막 껍질을 가진 유기체들 역시 진화되어 갔고 이 완종류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물속에 살고 있었으며 여다지 모양, 톱니 모양, 그리고 다른 여러 종류의 보호막들이 배열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해양 생명의 두 번째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며 너희 지질학자들은 이 기간을 오르도비스기로 분류한다. 3. 제2차 대홍수 산호기 완종류기 3억 년 전에 대륙이 또 한 번 물에 잠기는 긴 기간이 시작되었다. 고대의 실루리아 길바다들의 남쪽 방향과 북쪽 방향의 침식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의 만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륙이 바다 위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안선에는 퇴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바다에는 석회질 껍질을 가진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이 조개들이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점차 매우 두꺼운 석회암층을 이루었다. 이것이 넓게 분포된 최초의 석회암 퇴적층이며 실제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을 뒤덮었지만 지표면에 나타나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고대 형성된 이 암석층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약 1000피트에 이르지만 이 퇴적층들의 대부분은 기울어짐, 솟아오름, 그리고 단층 작용에 의해서 크게 변형되었고 많은 부분은 수정, 이파남, 대리석 등으로 변하였다. 불타는 바위들과 용암은 이 기간의 암석층들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큰 화산이 폭발하였던 남부 유럽과 동부의 메인,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린 퀘벡의 지층에서만 예외적으로 발견된다. 화산 활동은 거의 지나간 상태였다. 물에 의한 퇴적 작용이 최고점에 달해 있었고 산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거의 없었다. 2억 9천만 년 전에 바다는 대륙으로부터 많이 물러났고 주변의 해양들의 바닥이 가라앉고 있었다. 대륙 덩어리들은 다시 침강될 때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모든 대륙들마다 초기에 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지구의 지각 변동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시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아일랜드로부터 시작하여 스코틀랜드를 거쳐 스피츠버겐으로 이어지는 칼레도니안 산맥이었다. 천연가스, 석유, 아연, 그리고 납의 대부분은 이때에 형성된 퇴적층에서 발견되며 천연가스와 석유는 앞에 있었던 육지의 침수기 동안의 식물과 동물 성분들이 엄청나게 퇴적된 것으로부터 형성되었고 반면에 광물질 퇴적층은 완만하게 흐르는 물에 의해서 퇴적된 것임을 나타낸다. 바위 소금의 퇴적층들 대부분은 이 기간에 속한다. 삼엽충들은 급격히 감소되었고 보다 큰 연체동물들 혹은 두 종류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동물들은 15피트의 길이까지 자랐으며 직경은 1푸트였고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물류들은 갑자기 나타났으며 바다 생명의 통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이 시기에 큰 화산 활동이 유럽 지역에서 있었다. 이번에 지중해 해구 그리고 특별히 영국 섬들 주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광대한 화산 폭발은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때 분출하여 영국 섬들 지역을 덮었던 용암은 오늘날 25,000피트 두께 변형된 용암과 암석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암석층들은 얕은 바다 지층 위로 널리 퍼져나간 간헐적인 용암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퇴적암층들이 분산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바다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격렬한 지진들이 북유럽과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발생되었다. 해양성 기후가 여전히 온화하고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따뜻한 바닷물이 극지방의 대륙들 해안을 적셔주었다. 완종류를 비롯한 다른 해양 생명 화석들이 북극 근처의 퇴적층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복종류, 완종류, 해면체 동물, 그리고 암초를 형성하는 산호초들이 계속 증가되었다. 이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실루리아기 바다들이 남부와 북부 해양의 물들과 다시 섞이면서 두 번째로 진척되는 현상이 있었다. 두 종류들이 해양 생명의 주종을 이루었고 반면에 연합된 형태의 생명들이 점진적으로 발달되고 분화되었다. 2억 8천만 년 전에 대륙들은 두 번째 실루리아기 침수 상태로부터 거대하게 솟아올랐다. 그 침수기에 퇴적된 바위층은 북아메리카에서 나이아가라 석회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 지층 위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암석층은 동부의 산맥들로부터 미시시피 계곡 지역까지 이르고 있지만 남부 지역을 제외한 서부 쪽으로는 더 이상 분포되어 있지 않다. 일부의 지층들이 캐나다, 남아메리카의 일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에 퍼져 있으며 이러한 나이아가라 계통의 지층의 두께는 약 600피트에 달한다. 나이아가라 퇴적층 바로 위에서 여감과 이파남, 그리고 암염의 퇴적물이 발견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곳에 있다. 이것은 2차 침전물들이 쌓인 것이다. 이 소금은 번갈아 가면서 바다를 향해 벌어져 있던 거대한 초호 속에 들어있다가 잘려나간 후에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용액 속의 다른 물질과 함께 소금이 남아있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암염층이 70피트의 두께를 이루기도 한다. 기후는 일정하고 온화했으며 바다 화석들이 북극 지방에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바다는 소금기가 과도하게 되어서 생명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실루리아기의 마지막 침수 기간이 끝나가면서 극피동물, 돌백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백합 모양의 석회암 퇴적층에 의해서 증명된다. 삼엽충은 거의 사라졌고
연체동물이 바다를 계속 지배하였으며 산호초 형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보다 적당한 지역에서 원시 형태의 물에서 사는 전간류 동물이 처음으로 진화되어 나타났다. 그 직후에 그리고 갑자기 순종의 전간류, 대기 중의 공기로 숨을 쉬는 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발전에 의해서 2500만 년 동안 계속된 제3차의 해양 생명 기간이 끝나게 되며 이 기간은 너희 연구원들에게 실루리아기로 알려져 있다. 4. 대륙 융기 단계. 식물성 육지 생명 기간 어류기. 오랫동안에 걸친 육지와 물 사이의 투쟁 속에서 바다가 비교적 승리를 거두는 기간이 길었지만 육지가 승리를 거두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대륙의 표류는 아직 많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땅덩어리들이 가느다란 지협들과 대륙을 잇는 좁은 육지로 언제나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실루리아기의 마지막 침수 상태로부터 대륙이 융기되자 세계가 변화되고 생명이 진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간이 끝나게 되었다. 그것은 지구상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벌거벗고 보잘것없던 이전 시대의 풍경이 무성한 초목으로 옷을 입었고 최초의 광대한 숲이 곧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해양 생명은 초기의 종족 분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서로 다른 모든 유형들이 자유롭게 섞이고 연합되었다. 완종류는 일찍이 최고로 번성되는 시기를 맞았으며 절지동물들이 그 뒤를 이었고 만강류의 각각 동물들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엄청난 사건은 어류의 갑작스러운 출현이었다. 그리하여 어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세계 역사는 동물에서의 척추동물 유형으로 의 특징을 이룬다. 2억 7천만 년 전에 대륙들이 모두 물 위로 올라왔다. 수십억 년 동안 그토록 큰 육지가 동시에 물 위로 올라온 적이 없었으며 전체 지구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육지 융기 신시대들 중의 하나였다. 500만 년 후에는 남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북부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대륙이 잠시 동안 물에 잠겼고 북아메리카에서는 한동안의 침수가 거의 끝났으며 그 결과로 석회암층이 500 내지 5000 피트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본기의 다양한 바다들이 매번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어 북아메리카에 있는 거대한 북극의 내륙 바다는 북쪽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태평양과 연결되었다. 2억 6천만 년 전에 대륙이 함몰되는 이 시기가 끝나게 될 때 북아메리카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와 걸프의 물이 동시에 연결되면서 바닷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잠겼다. 최초의 데보니아기 홍수의 후반기 동안 퇴적된 층의 평균 두께는 약 1000피트에 달한다.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루었던 산호초를 통하여 그 내륙 바다들이 깨끗하고 얕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산호초 퇴적층은 루이스빌과 켄터키 근처의 오하이오 강 강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약 100피트의 두께이고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산호들이 들어있다. 이러한 산호초 형성은 캐나다와 북부 유럽을 거쳐 북극해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침수기 이후에 많은 해안선들이 적지 않게 융기하여 초기의 퇴적층들이 진흙이나 이파남으로 뒤덮였다. 데보니아기 퇴적층들 중 하나의 특색을 이루는 붉은색의 사암층도 역시 그 속에 있으며 이러한 붉은색의 지층은 지구 표면 대부분에 퍼져 있고 남북아메리카, 유럽,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발견된다. 그러한 붉은색 지층은 건조 상태 혹은 반건조 상태를 암시하지만 이 신시대의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일정하였다. 이 기간 전체 동안 신시내티 섬의 남동쪽 지역은 물 위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영국 섬들을 포함하여 유럽 서부 지역 대부분은 침수되었다. 웨일즈와 독일, 그리고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 데보니아기에 형성된 남석층은 2만 피트의 두께에 이른다. 2억 5천만 년 전에는
척추 동물인 어류들의 출현이 목격되었는데 모든 이전 인간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였다. 절지동물이나 갑각류 동물은 첫 번째 척추 동물의 원조들이었다. 어류가 나타나기 위하여 두 종류의 변형된 절지동물 원조들이 있었으며 하나는 머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긴 몸체를 가졌었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 척추가 없고 입이 없는 물고기 비슷한 유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적인 유형들은 동물 세계의 최초 척추 동물이 북쪽으로부터 갑자기 나타나게 되자 재빨리 멸종되었다. 이 기간에 속하는 물고기들 중에서 가장 큰 것들 대부분은 25피트에서 30피트 길이였고 어떤 것들은 이빨이 있었으며 오늘날 볼 수 있는 상어들은 이러한 고대 물고기들이 살아남은 것들이다. 허파와 껍질을 가진 물고기들이 진화의 절정에 도달하였고 이신시대가 끝나기 전에 물고기들은 민물과 바닷물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다. 틀림없는 물고기 이빨의 뼈대와 해골들이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밑에 가라앉은 퇴적층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태평양의 수많은 보호된 만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땅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곳의 해안을 따라 풍부한 화석층이 자리 잡고 있다. 지구 위에는 육상 식물들이 새로운 구조를 이루면서 급격하게 퍼져나갔다. 지금까지는 물가를 제외하고는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거의 없었다. 이때부터 그리고 갑자기 양치류족이 풍성하게 나타나 급속히 퍼져나갔으며 솟아오르는 세계 전역을 뒤덮었다. 2피트 두께와 40피트 높이의 나무 유형이 곧 개발되었고 나중에는 잎들이 진화되었으나 이러한 초기의 품종들은 초보적인 잎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보다 작은 초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개 초기에 나타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부식되었기 때문에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대륙이 융기될 때 북아메리카는 그린란드 쪽으로 향한 반도들에 의해서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 그린란드는 그 얼음층 밑에 이러한 초기의 육상 식물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2억 4천만 년 전에 유럽과 남북아메리카 전역의 육지가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이 증강은 대본이야기의 홍수들 중에서 가장 협소한 것이었고 맨 나중에 발생된 것이었다. 북극해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대부분은 북아메리카에 흘러들었으며 대서양은 유럽과 서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침수시켰고 남부의 태평양은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덮었다. 이번에 일어난 범람은 매우 서서히 발생하였고 퇴각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일어났다. 허드슨 강 서쪽 강변을 따라 솟아있는 캐치킬 산맥은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신시대의 가장 큰 지질학적 기념물 중의 하나이다. 2억 3천만 년 전에 바다는 계속 퇴각하였다.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은 물 위에 있었고 거대한 화산 활동이 세인트 로렌스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몬트리올에 있는 로얄산은 이러한 화산들 중 하나가 침식되어 목 부분만 남아있는 형태이다. 이신시대 전체의 퇴적층은 북아메리카의 아펠라치아 산맥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곳에는 서스케하나 강이 계곡을 침식시켜서 이러한 연속적인 지층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였고 그 층의 두께는 13,000피트를 넘는다. 대륙들의 융기가 계속되었고 대기에는 산소가 풍부하게 되었다. 지구는 100피트 높이에 달하는 양치류 식물의 광활한 숲과 그 당시의 독특한 나무들로 뒤덮였고 숲은 고요하였으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없었는데 이것은 그 나무들이 잎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가장 긴 기간의 해양 생명 진화 기간 어리오 시대가 끝을 맺게 되었다. 이 기간의 세계 역사는 거의 5천만 년에 달하였으며 너희 연구진들에게는 대본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5. 지각 이동 단계 양치류 삼림의 석탄기 개구리 시대 앞에 있었던 기간에 일어난 물고기의 출현은 해양 생명 진화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 시점부터 육지 생명의 진화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 기간은
최초의 육상 동물들의 출현을 위해 거의 이상적으로 설치된 무대를 열어주었다. 2억 2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대부분을 포함한 많은 대륙들이 물 위로 올라와 있었다. 육지는 호화로운 식물들로 뒤덮였으며 이 시기는 정말로 양치료 시대라고 할 정도였다.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대기 중에 있었지만 농도가 줄어들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아메리카의 중앙 부분이 침수되었고 두 개의 거대한 내륙 바다가 조성되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고지대들은 현재의 해변 바로 밖에 있었다. 이윽고 이들 두 바다들은 서로 결합되었고 서로 달랐던 생명 형태들이 섞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해양 동물군 결합은 해양 생명에게 신속하고 전 세계적인 쇠퇴가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육상 생명 기관이 열리도록 하였다. 2억 1천만 년 전에 따뜻한 온도의 북극해 바닷물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부분을 덮었다. 남극 지방의 물은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침범하였고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높이 솟아올랐다. 바다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진화적 발전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최초의 육상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것들 중에는 땅이나 물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다. 공기로 숨을 쉬는 이 양서류들은 절지동물에서 발달된 것이었으며 절지동물들의 부레가 허파로 진화하였다.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로부터 육상 달팽이들과 전갈들 그리고 개구리들이 기어 올라왔다. 오늘날의 개구리들은 여전히 물속에 알을 낳고 있으며 새끼 때에는 작은 물고기처럼 올챙이로 살아간다. 이 기간은 개구리 시대라고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직후에 곤충들이 처음으로 생겨났고 거미, 전갈, 바퀴벌레, 귀뚜라미 그리고 메뚜기들도 함께 나타났으며 곧 전 세계의 대륙에 퍼졌다. 잠자리는 폭이 30인치나 되었다. 천여 종에 이르는 바퀴벌레들이 생겼고 어떤 것들은 4인치 길이까지 자랐다. 두 가지의 급히동물들이 특별하게 잘 발생되었으며 그것들은 화석이 되어 실제적으로 이신시대를 잘 안내하고 있다. 조개를 먹는 큰 상어들도 역시 매우 잘 진화되었으며 500만 년 이상 해양을 지배하였다.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균일하였으며 해양 생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민물고기가 나타났고 삼엽충은 거의 소멸되었다. 산호초들이 줄어들었고 석회암의 대부분은 바다 나리에 의해서 조성되었다. 보다 아름다운 건축용 석회암들은 이 기간 동안 퇴적된 것이다. 대부분의 내륙 바다들 속에 있던 물은 석회를 비롯한 다른 광물질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변화되었으므로 많은 해양 종족들의 진화와 발전을 크게 방해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광대한 암석 퇴적 현상의 결과로 바다가 깨끗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연과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러한 초기 석탄기의 퇴적층들은 500 내지 2000 비트의 두께에 이르며 사암과 이파암 그리고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지층은 많은 자갈과 하구 퇴적물과 함께 육상 그리고 해상 동식물의 화석들이 들어있다.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석탄이 비교적 오래된 이 지층에서 발견된다. 유럽에 널리 퍼져 있는 이 퇴적층들은 북아메리카에 쌓여있는 지층들과 매우 흡사하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북아메리카가 융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고 바닷물이 전에 들어와 있던 지역의 반 정도를 덮었다.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의 침수였으며 대부분의 육지는 곧 물 위로 올라왔다. 남아메리카는 아프리카를 통하여 여전히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보스게스와 흑림 그리고 우랄 산맥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고대 형성된 다른 산들의 흔적들이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다. 2억 년 전에 석탄기 중에서 정말로 활동적인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가 있기 전 2000만 년 동안 전기 석탄 퇴적층들이 형성되었지만 이때부터는 더욱 광대한 석탄 형성 활동이 진행되었다.
실제적인 석탄 퇴적 신시대의 길이는 2,500만 년이 조금 넘는다. 육지는 해양 바닥의 활동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바뀜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렸다. 연안에 있는 늪지대들의 풍성한 초목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구 지각의 불안정 상태, 육지의 침강과 융기는 광대한 석탄 퇴적층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이 기간이 석탄기로 알려지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기후는 지구 전체가 온화하였다. 석탄층들은 이파남과 암석, 그리고 여감 등과 번갈아 가면서 형성되어 있다. 중부와 동부의 미국에 퍼져 있는 이러한 석탄 지대는 40피트 내지 50피트의 두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퇴적층들 대부분은 나중에 육지가 융기되는 동안 물에 씻겨 내려갔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이 들어있는 지층이 18,000피트의 두께를 갖는 곳도 있다. 현재의 석탄 지대 밑에 있는 진흙 속에서 성장하던 나무 뿌리들이 현존된다는 사실은 그 석탄이 현재 발견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석탄은 이와 같은 먼 옛날 연안에 있던 늪지대와 습지에서 자라는 울창한 초목이 물의 보호 작용과 압력에 의한 변형으로 남아있는 물질이다. 석탄층에는 가스와 석유도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장이 멈춘 식물의 잔여물인 토탄 지대는 적당한 압력과 열을 갖게 될 때 석탄 유형으로 바뀐다. 무연탄은 다른 석탄보다 더 많은 압력과 열을 받을 때 형성된다. 여러 지층들로 형성된 북아메리카의 석탄층들은 육지의 침강과 융기가 몇 번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며 일리노이에서의 10개로부터 펜실베이니아에서는 20개, 엘라베마에서는 35개,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75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민물과 바닷물의 화석들이 석탄지대에서 발견된다. 이 신시대 전체를 통하여 남북아메리카의 산들이 태동되었고 안데스 산맥과 원시 형태의 남부 로키 산맥이 융기되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의 거대한 높은 지대들이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매우 침식되고 가라앉게 되어 두 해양의 해안선들은 대략 현재 위치까지 퇴각하였다. 이 침수기간에 퇴적된 층은 약 1000피트의 두께에 이른다. 1억 9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석탄기 바다가 현재의 로키 산맥 지역까지 서쪽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있었으며 북부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해안선 지역이 변동을 일으키는 이 시기 동안 연안지대가 융기와 침강을 거듭하면서 아메리카와 유럽 전역에 석탄이 여러 층으로 계속 쌓였다. 1억 8천만 년 전에 석탄기가 끝나게 되며 그 동안의 세계 전역, 유럽, 인도, 중국,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들의 석탄이 형성되었다. 석탄 형성기가 끝날 무렵에 북아메리카의 미시시피 계곡 동쪽이 융기되었고 그 지역 대부분은 그 후로 계속 해수면 위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육지 융기 기간은 북아메리카, 현재 아펠라치아 지역과 서부 지역에 있는 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기점이 되었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산이 형성되는 지역들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 동부 아메리카와 서부 유럽은 그린란드 대륙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었다. 육지가 융기되자 그 전에 있었던 시대들의 해양성 기후가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보다 기온이 낮고 변화가 많은 대륙성 기후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식물들은 씨를 맺었고 바람에 의해서 먼 곳으로 넓게 퍼져갈 수 있었다. 석탄기의 나무 줄기는 보통 직경이 7피트 정도였으며 125피트의 높이까지 자라는 것들도 있었다. 근대의 양치류들은 아득히 먼 옛 시대의 유물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민물 유기체를 위한 발달의 신시대들이었으며 그 전에 있었던 해양 생명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중요한 특징은 개구리 그리고 그와 비슷한 종류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이다. 석탄기의 생명 특징은 양치류 식물과 개구리들이다. 6. 기후 과도기. 종자 식물기 생물학적 실현기. 이 기간이 시작되면서
해양 생명의 중추적인 진화적 발전이 끝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육상 동물 시대로 이어지는 변환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생명이 크게 둔화되는 기간이었다. 수천 종류의 해양 생명들이 사라졌고 육지 위에는 아직 생명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다. 생물학적 실현기였고 육지 표면과 해양의 깊은 곳에서 생명이 거의 사라지는 시대였다. 긴 해양 생명 시대가 끝날 무렵에 지구상에는 10만 가지가 넘는 생명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환기가 끝날 무렵에는 500가지 미만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새로운 이 시대의 특징들은 지구 표면 온도의 하강이나 오랫동안 화산 활동이 없었던 것에서 기인되었다기보다는 통상적이고 이전 존재했던 영향들, 바다의 축소와 거대한 땅덩어리들의 증대되는 융기, 이 비정상적으로 병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전 시대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는 사라졌고 좀 더 거센 대륙성 기후가 빨리 발달되었다. 1억 7천만 년 전에 엄청난 진화적 변화와 조절 현상들이 지구 표면 전체에서 발생되었다. 해양지대가 가라앉으면서 육지가 세계 전역에서 솟아올랐다. 독립된 산봉우리들이 나타났다. 북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이 바다 위로 높이 올라와 있었으며 서부 지역은 서서히 솟아 올라왔다. 대륙들은 크고 작은 바다 호수들과 수많은 내륙 바다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들은 좁은 해협으로 해양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변환기에 형성된 지층은 1000 내지 7000 피트의 두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육지 융기 기간 동안에 지구의 지각이 광범한 지역에서 접혀지는 현상이 있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오랫동안 연결하고 있었던 대륙들을 포함한 특정한 반도들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 이 시기는 대륙이 융기되는 시대였다. 내륙에 있는 호수들과 바다들의 물이 점차 마르게 되었다. 독립된 산과 지역적인 빙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남반구에서 심하였으며 많은 지역들에서는 지역적인 얼음 형성 현상으로 인한 빙하 퇴적층이 후기에 형성된 상부의 석탄 퇴적층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기도 할 것이다. 두 가지의 새로운 기후적 요소들, 빙하 작용과 건조 현상이 나타났다. 지구상의 보다 높은 지역 대부분은 건조한 불모지가 되었다. 기후가 변화하는 이 기간 전체 동안 육상 식물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씨를 맺는 식물들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것들은 나중에 증가하는 육상 동물 생명에게 보다 풍부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곤충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겨울과 건조기의 일시적인 생존 환경 정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휴면기가 진화적으로 발생되었다. 육상 동물들 중에서 개구리는 전반기 기간 동안 최고점으로 번성하였다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그것들은 오랫동안의 극심한 실현기에 메마른 웅덩이와 연못 속에서도 오래 살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생존되게 되었다. 개구리가 줄어드는 기간에 개구리가 파충류로 진화하는 첫 단계가 아프리카에서 발생되었다. 그리고 땅덩어리들이 아직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충류 이전 단계에 공기로 숨을 쉬는 이 창조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때 대기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 숨을 쉬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였다. 파충류 이전 단계의 개구리들이 도착된 직후에 북아메리카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로부터 분리되어 일시적인 독립 상태에 있었다. 해양의 물이 점차적으로 차가워졌으므로 해양 생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시대의 해양 동물들은 세 지역의 적당한 은신처로 잠시 동안避난해 있었는데 현재 멕시코만 지역, 인도의 겐지스만,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시칠리아만이 그곳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해양 종족들이 힘든 환경 속에 태어났으며 나중에는 바다들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1억 6천만 년 전에 육상 동물 생명을 유지시키기에 적당한 식물들로 육지 대부분이 뒤덮였으며 기후는 동물이 호흡하기에 이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 후에 해양 생명이 축소되는 기간이 끝나게 되었고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종류들을 제외한 모든 형태들이 모두 사라지는 생물학적 순환의 시험 기간이 끝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행성 진화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는 시대들의 급속도로 발전되고 매우 분화된 생명에 대한 시조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생물학적 순환기가 끝나는 부분이 너희 학생들에게는 페름기로 알려져 있고 행성 역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년에 해당하는 긴 기간의 고생대가 종료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유란시아에서 생명을 키우는 거대한 온상이 그 목적에 잘 협조하였다. 육지가 생명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였던 보다 발달된 육상 동물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산소가 대기 중에 함유되기 전의 오랜 기간 동안 바다가 그 세계에 있는 초기 생명의 어머니 역할을 하였고 양육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진화가 육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바다의 생물학적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유란시아에 배정된 기원적 무리단의 일원인 네바돈의 생명 운반자에 의해서 제시되었음.